저희는 유니티를 통해서 VR과 AR을 샘플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문제점들이 AR과 VR 쪽에서는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흔히들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그래서 VR과 AR에 있는 장점만을 결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홀로렌즈라는 거 1편과 2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뭐 시스루를 통해 가지고 그냥 안경을 끼듯이 끼고 모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법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도 개발 단계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해서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리얼리티 영역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등장한 게 이제 XR, Extended Reality, 확장된 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도 한번 테스트했던 게 이제 마커드하고 마커리스 AR을 했었죠. 일반적으로 그 실제 촬영되는 영상 위에다가 우리가 만든 뭐 그래픽을 오버랩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소 뭐 현실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3D로 뭐 괜찮은 것들을 한두 가지만 만들어서 놔도 그럴듯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CG로 뭔가 만드는 데는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뒤에 있는 실사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근데 좀 단점이 있는 게, 이게 그 현실 세계에서 찍은 영상과 위에다 오버랩해서 보는 CG랑은 중첩돼서 보이기는 하지만 서로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제 세계에 있는 팔이 나와서 CG에 있는 어떤 공을 접는다든가 어떤 인터랙션을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촬영된 영상에 있는 그 뎁스, 깊이 정보하고 CG로 만든 3D에 있는 깊이 정보가 서로 틀렸기 때문이죠. 똑같이 맞출 수는 없죠. 그냥 중첩돼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핸드폰을 터치해서 터치 신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XR로 들어가면서 이 깊이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계열에서 아이폰이 X 계열로 넘어가면서 카메라에 깊이 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뎁스 카메라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RGB로 촬영하는 영상과 깊이 정보,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Z뎁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촬영이 돼가지고 그걸 쓸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CG랑 그 깊이 정보를 일치시켜가지고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뭐 이해가 좀 어렵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3D 스캔을 한다고 보면 돼요. 3D 스캔하면 3D 지오메트리들이 생기잖아요. 그거와 앞에 내가 CG 처리할 것과 중첩시켜가지고 그 3D 정보를 매칭시켜주는 거죠, 공간을. 그래서 뭔가 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간단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AR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손으로 터치를 하는 게 인터랙션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좀 들고 있어야 되고 한 손으로 터치만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어서 뭐 단순한 정보 전달 컨텐츠로만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홀로렌즈라는 거 1편과 2편을 내놓으면서 터치할 필요 없다, 안경처럼 쓰면서 내가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뎁스라는 부분을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랙션을 손으로 할지 뭐 몸으로 할지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홀로렌즈는 개발자 버전으로 개발자들 통해서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3D 뎁스 처리해서 앞에 있는 CG랑 뭐 처리를 한다면 인터랙션이 자유롭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기준이 돼가지고 보편화된 뭐 AR 안경이나 이런 글래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360VR의 단점은 무엇이 있었냐면, 어차피 실사를 촬영하니까 이게 4K로 찍어도 해상도가 굉장히 나빠 보여요. 8K로 찍어야지 360도 영상을 다 회전시켜서
접합해서 보여줘야 그나마 좀 볼만했었어요. 또 여기다가 문제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 컨텐츠에서 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는 촬영에 등장하는 초상권을 가진 이제 모델들이 되겠죠. 하여간 뭐 찍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돈 주고 찍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도 증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단점은 인터랙션이 없었어요. 그냥 영화관에서 보는 영상을 스크린으로 보는 게 아니고 360도 도움 안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터치를 하거나 어떤 배우가 지나갈 때 뭔가 터치해서 말을 걸거나 뭐 이런 걸 해볼 수가 없게 됐었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뎁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뭐 그러니까 플레이가 되는 이 VR 영상 속에서 뭔가 터치를 해서 어떤 인터랙션을 행할 수 있는 구조로 좀 그 발전을 해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뭐 그냥 촬영에만 중점을 두고 있죠. 이제 VR들은 완전한 CG예요. AR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 카메라를 찍히는 영상을 뒤에다가 놓기 때문에 앞에 있는 CG, 3D CG 정도 하나 정도는 넣으면 그럴듯하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VR들은 그렇게 실사 영상을 뒤에다 놓고 쓸 수 없고 그냥 모든 거를 CG 처리화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이 많이 들 테고 시간도 많이 들 테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3D로 모든 걸 만든 거기 때문에 인터랙션 하는 데는 굉장한 장점을 보였죠. 뎁스를 뭐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3D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뭐 그냥 이런 뎁스 인터랙션을 주는 이런 소도구들, 조이스틱이라든가 패드라든가 어떤 스틱 같은 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배워야 한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인터랙션 면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AR을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켰냐면 이 LG에서 1년 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는데 실제 배우나 배경들을 CG로 만들지 않고 그냥 촬영만 했을 때 그걸 3D CG로 바로 구현해주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볼륨 매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360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에서 동영상으로 초고속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60도 촬영하는 것에서 이걸 3D로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이 돼서 나와서 이걸 바로 3D로 구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TV 광고에서도 봤지만 어떤 가수가 나와서 춤추는 게 핸드폰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70년대에 나왔던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가 홀로그램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열광했듯이 그게 바로 내 눈앞에서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상에서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게 허공에다가 영상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구현은 하지만 이게 홀로그램을 완전히 구현했다고 볼 수는 없었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많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가 이런 거를 만들지 않고 일반인도 만들 수 있었어요. 단순한 핸드폰 하나, 조명 하나 정도만 있었으면 됐죠.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볼륨메트릭 같은 방식은 보다시피 저고가의 초고속 카메라를 거의 100대 가까이 그 스튜디오에 장치를 해야 되고 저런 LED 조명도 해야 되고 그린 매트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전문 방송사급에서는 할 수 있는 규모에 됐죠. 그래서 이게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컨텐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그 하나의 뭐 그 놀라움을 주는 컨텐츠로서만 인정을 받았지 저게 이제 보편화된 컨텐츠가 안 됐습니다. 뭐 하지만 시간과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역시 뭐 기술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싼 가격에 이제 보편화 될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저것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는 있겠죠. 하여간 이런 그 뎁스에 따른 인터랙션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게 이제 XR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AR, VR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XR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기술 진보를 더 이슈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사용된 그 컨텐츠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는데 뉴스로 방송이 됐었어요. 한번 볼게요.
네, 5G 시대의 증강현실인 AR 산업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G U+가 세계 최초로 4K 화질의 AR 콘텐츠 상용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올해만 AR 콘텐츠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현장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방이 녹색인 AR 스튜디오. 한 모델이 인기 가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800만 화소 초고화질 4K 카메라 30대가 모델의 움직임을 360도로 촬영합니다. 손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미세한 각도까지 꼼꼼하게 촬영된 영상들은 3D 렌더링을 거쳐 AR 콘텐츠로 제작됩니다. 가볼 수 없는 곳에 사용자를 순간이동시켜주는 게 VR 기술이었다면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스타를 불러오는 게 AR입니다. 현재 AR은 주로 산업용 AR 쪽에 접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B2C로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아마 저희 U+가 처음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LG U+는 차별화된 5G 콘텐츠로 AR을 주목해 볼륨 매트릭 비디오 캡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볼륨 매트릭은 실사를 기반으로 360도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사용자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사 영상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LG U+는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K-팝 아이돌과 예능, 그리고 홈 트레이닝 등을 포함해 750여 편의 AR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해 안에 1,500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볼륨메트릭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볼륨메트릭은 이제 포토메트릭이라는 기술에서 이제 발전을 좀 해온 것입니다. 포토메트릭은 지금 본 것처럼 그 초고속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계속 동영상 촬영하듯이 찍는 게 아니고요. 스트리미지 딱 한 장을 360도 여러 방향에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3D로 조합해내는 기술인데,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도, 영화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360도 굴처럼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한 120여 대의 카메라가 한 번에 딱 찍으면 이렇게 3D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거죠. 모델러가 일일이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20여 장의 360도로 찍은 이미지를 조합해가지고 3D 클라우드 포인트로 정렬한 다음에 그걸 다시 메쉬화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단점이 폴리곤 수가 몇백만 개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영화나 게임 쪽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적화시키는 리토폴로지 같은 작업도 추가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리토폴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메쉬를 좀 최적화해서 좀 적게 정리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그 페이셜 캡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게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제작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아마 그 수업 샘플 제작할 때 페이스 트래킹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AR로 한번 구현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발전한 게 지금 아까 뉴스 보도로 나왔던 이제 볼륨메트릭이에요. 저거는 한 장의 이미지들을 여러 개로 이제 배치를 해서 3D로 모델링을 딱 하나 얻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모델은. 그런데 요 이제 볼륨메트릭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하자면 동영상 찍듯이 모델링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3D 지오메트리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프레임당 뭐 하나씩 혹은 프레임당 2개씩. 아까는 스트리밍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였다면 이번에 이제 동영상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를 360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메트리는 저걸 촬영을 해서 3D 오브젝트를 하나를 얻으면 저거 매핑도 해줘야 되고 리깅도 해줘야 됩니다. 뭐 변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볼륨메트릭 같은 경우는 뭐 매핑이나 뭐 그 리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동영상처럼 찍어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단점은 걔는 그대로만 3D로 구현이 되지 걔를 뭐 변형해 볼 수는 없어요. 하여간 요즘에 이제 신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걸 이제 제작하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포토메트리로 좀 재밌는 걸 하나 볼까요? 포토메트리.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토메트리를 어떻게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3D로 디자이너가 만들지 않고, 저 포토메트리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말하자면 저 모든 배경을 360도로 다 촬영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도. 그래서 드론으로 외형을 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헬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부를 다 찍어가지고 하나를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촬영된 이미지들을 3D로 정렬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포토부스나 리얼리스틱 캡처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많은 수의 이미지들을 정합해가지고 3D로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바이오 회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배경 촬영을 다 해서 정렬, 면을 최적화해가지고 게임에서도 극사실적으로 보이게끔 제작하고 있죠. 제작 방식이 옛날하고 많이 틀리죠. 모델러가 저런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이제 모델링하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실제로 촬영을 해서 그 촬영된 영상만 정합해서 저렇게 3D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약간 뭐 디자이너보다는 엔지니어 쪽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극사실적으로 표현할 땐 저게 최고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좀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해줬고요. 뭐 볼륨메트릭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어렵지만 포토메트릭 같은 경우는 체험해보기가 좀 쉽습니다. 저거 뭐 간단하게 미니 스튜디오로 만든 것도 있고요.